안녕하세요. 조준호의 한판TV입니다. 여기서 오늘은 흔히 알고 있는 업어치기의 잘못된 상식을 용인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조금 더 역학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어렸을 때 동치기 들어갔을 때 이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전철 탈 때도 이렇게 가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버스 타고 전철 갈 때도 이렇게 딱 뒤꿈치 들고 있었는데 그거 절대 안 돼! 아무 필요 없어! 어쨌든 제가 다른 실용적으로 필요 없어! 제가 다른 그렇죠 실용적으로도 제가 다른 그 국가대표나 지금 현역 선수들한테도 필요가 없으면 다행인데 완전 아니야! 역효과야! 선수들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? 선수들한테도 업어치기 들어갔을 때 어떻게 서 있느냐, 발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때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발이 지지면이 발 전체가 딱 딛고 서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딛어야죠. 스쿼트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. 뒤꿈치를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강한 힘을 이제 쓸 수 있다면 풀 스쿼트나 이 딥 스쿼트 하실 때 뒤꿈치를 들고 일어서겠죠. 근데 뒤꿈치를 들고 풀 스쿼트를 할 수가 없어요. 두 번째는 이 무릎을 꿇으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질문을 저희가 요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받는데 무릎은 꿇으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꿇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무릎을 왜 꿇어야 되느냐 왜 꿇어야 되느냐 지금 익히기 할 때 업어치기 배울 때 이 상태가 아무런 저항이 없는 상태죠. 저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앉아가지고 발목을 세우든 자 이 정도 앉아가지고 여기서 업어치기가 이렇게 가능해요. 하지만 시합 상황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 업어치기로는 이 정도 앉아가지고는 그러니까 하프 스쿼트 정도로 앉아가지고는 맺힐 수가 없는 거죠. 중심 운동이기 때문에 상대의 중심보다 낮아야 돼요. 근데 상대가 방어를 이렇게 중심을 낮춰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죠. 이 상태보다 중심이 낮으려면 이런 풀 스쿼트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 풀 스쿼트 자세에서는 강한 힘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인의 가진 힘을 100% 발휘할 수 없어요. 그 다음에 스쿼트는 가능한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? 좌우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. 그렇지. 안정성이 가장 큰 이 문제를 발생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풀 스쿼트로 되면 스쿼트는 뒤꿈치가 붙었어도 중심이 뒤로 가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뒤로 딸려가면 저희는 저기 날아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야 균형 잡힌 이 토끼팀 자세가 되죠. 근데 이 토끼팀 자세 때는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뭐 전후 좌우.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무릎을 꿇는 것 첫 번째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.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은 체중이에요. 그래서 유도가 체급 경기고 체급을 나눠 놓은 건데 그 체중을 이용해가지고 마찰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던지기 위해 가지고 무릎을 꿇는 과학적인 기술인데 체중을 이용한 파워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스피드 차이 스피드가 그 파워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걸 덧붙이고 파워는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업어치기의 파워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속도를 더 높이려면 이 앉았을 때 그러니까 이 착지 상태의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무릎 꿇는 게 기조면이 훨씬 넓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신의 가진 스피드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100%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쪼그리 앉는 업어치기는 무릎 꿇는 것보다 느리다는 얘기죠. 업어치기라는 기술은 결국 이 상대의 팔을 잡고 내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상대방의 똥구멍을 파면 팔수록 상대방의 머리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상대방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이 업어치기 동작을 이런 모양이 갖춰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날라가 절대 안 해요. 이 앞에서 이렇게 업어치기 들어가면 날라가 절대 안 해요. 본인들이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. 상대방한테 50% 정도 이제 방어를 하라고 시키시고 그 다음에 업어치기 들어가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뒤꿈치를 들어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50% 방어를 하고 여기서 이제 던질 수 있는 거 봐요. 시합 때는 이제 100% 힘을 써야 됩니다. 야씨! 이렇게 오히려
허리를 더 다칠 수 있게. 자, 그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입문에서 익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서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 실전에서 던지려면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돼요. 근데 무릎을 안 꿇고 들어가는 업어치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소개드렸는데 이제 뭐 고가처럼 여기서 옆으로 튕겨서 꽂는 업어치기,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66kg 아베 선수처럼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아닌 익히기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여기서 완전히 이 허리하고 하체부터 쑤셔 넣은 다음에 상체 모양이, 그러니까 상체 모양이 저절로 만들어지게 냅두고 방해보세요. 여기서 그냥 하체만 쑤셔 넣는 이 상태를 바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업어치기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지만 거의 던질 수 있다고 보면 되고, 무릎 꿇는 업어치기를 떨어뜨리기라고 했는데 제가 그 안찬욱 선수한테 확인해 보니까 무릎 꿇고 뭐 앞으로 던졌든 옆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던졌든 무릎 꿇고 던진 업어치기는 업어치기예요. 떨어뜨리기는 방금 조코치가 했듯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발 모양이 돼가지고 아베 선수가, 현역 선수 중에는 아베 선수가 이런 떨어뜨리기를 가장 이제 잘 구사하고 있고, 우리가 아는 떨어뜨리기는 떨어뜨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. 실제로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릎 꿇는다고 해가지고 뭐 업어치기랑 떨어뜨리기랑 구분을 두지 않고 업어치기랑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. 이 떨어뜨리기 같은 경우에는 안창민 선수를 저희가 모셔와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하겠고, 조준호의 설명 마지막 한 가지 더. 무릎을 다치기 때문에 꿇는 업어치기를 안 시킨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보시면 무릎을 다칠 수밖에 없게 해요. 자, 저희가 무릎 꿇는 이 업어치기 슬라이딩 동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치는 거거든요. 자, 여기서 거의 막 충격이 없죠? 아니야. 슬라이딩 동작이 거의 충격이 없어요. 근데 다치는 분들 보면 꼭 업어치기를 어떻게 해요? 묻고 더블로 가. 자, 이렇게 저희가 전문용어로 이제 도장 찍는다고 하는데, 우와! 이 업어치기 너무 막.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punch를 들어야 되는지 발바닥을 전부 지면을 딛고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, 무릎을 왜 꿇는지에 대한 이 역학적 이유와 방금 말한 이 업어치기 슬라이딩 동작과 업어치기를 들어갔을 때의 팔 동작을 이후에 2편, 3편에서 업어치기의 이 역학적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조준현의 한파TV